안녕하십니까. 창업을 강의하는 최정일입니다. 이번 시간 13주차 이것이 NCS의 기초능력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요. 오늘의 강의 주제는요. 정보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한 기술 능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요. 컴퓨터 활용 능력도 보고 있고요. 정보 처리 능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술 이해 능력, 기술 선택 능력, 기술 적용 능력 등등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능력이에요. 정보 능력의 개념인데요. 그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능력은 사회생활에서 컴퓨터를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능력, 우리가 정보 능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는 매일 다량의 정보가 생성되고 사라지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다양한 정보 중에서 다수의 정보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정보 능력의 이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자료가 다 유용한 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특정한 목적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공하여야 유용한 정보로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정보화 사회가 다가오면서 향후 정보 능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고요. 또한 업무의 목적과 상황에 적합하도록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또 향상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정보의 능력 2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정보를 기획하고 수집하고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에 앞서서 어떠한 정보를 누가 어떻게 얼마나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항상 네티켓, 네트워크와 에티켓의 합성어죠. 네티켓을 우리가 지켜나가도록 노력 또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중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유출 방지를 위해서 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의 정의란 컴퓨터 활용 능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능력을 우리는 컴퓨터 활용 능력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래 한글 가능하면 마스터 하시고요. 엑셀 공부하셔야 되고요. 파워포인트 최소한 이 3종 경기 정도는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대학 시절에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회 나가면 이 세 가지가 당장 필요할 거예요. 현대 사회를 정보 사회라 부르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보 사회에서 컴퓨터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측면에서 우리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 무지무지 필요할 것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에 의해 연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메일이라든가 웹하드라든가
메신저 등의 다양한 특징을 파악하여 업무 수행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필요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터넷의 다양한 검색 기능을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컴퓨터 활용 능력도 필요하고요. 앞에서 우리가 검색한단 말이 나왔죠. 필요한 정보 수집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know where, 어떤 정보가 어디 있는지 know where 알아야 되고요. 또한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강화하는 것인지 know how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know where, K, N-O, W, know how 많이 하죠. 하는 방법을 아는 거고요. know where는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료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잡듯 뒤져보면서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의 이해, 업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소프트웨어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소프트웨어는 업무 특성에 따라서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유틸리티 프로그램 등이 있을 수가 있겠죠. 컴퓨터를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또한 보겠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게 되면 데이터 중복을 줄일 수가 있고 검색을 쉽게 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서둘러 지나가겠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겠죠? 이제 정보 처리 능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처리 능력의 정의, 정보 처리 능력이라 함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분석하고 찾아낸 정보를 업무 수행에 필요하도록 관리하고 활용하는 능력, 정보 처리 능력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갈수록 더 필요해지겠죠. 정보 처리 능력 필요할 것입니다. 정보 처리 능력의 이해,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겠죠.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 수집의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또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정보를 수집한 다음 체계적인 분석 및 가공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를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우리가 정보가 많이 있으면 미래에 대한 예측이 그만큼 정확해지겠죠. 우리가 미래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불확실해요. 위험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나가야 되는 거겠죠. 정보 처리 능력에 의해 앞페이지에서 계속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수많은 정보가 필요하고요. 한번 이용하고 나서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겠죠.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으며 위험을 미리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가 없으면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유용한 정보와 유용하지 않은 정보를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성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있고요. 이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역시나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 기술 능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능력의 개념, 기술 능력의 정의, 기술 능력이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수단이나 도구 등에 관한 기술적인 요소들을 이해하고 적합한 기술을 선택하며 적용하는 능력을 우리는 기술 능력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사회생활에서 직면하는 기술을 파악하고 다양한 상황의 기술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술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 이어서 이번 주까지 지금 1, 2, 3, 4 이번 주 5, 6, 7, 8 10개 중에서 지금 8번째 공부하고 있어요. 기술 능력의 이해도를 한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라 함은 물리적 또는 사회적인 것으로 지적인 도구를 특정한 목적에 활용하는 지식체계로 정의할 수 있고, 또한 주위 환경에 대한 통제를 확대시키는 데 필요한 지식의 적용 등으로 우리가 기술을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기술 능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넓은 의미로 확대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기술 교양이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 능력이 뛰어나게 되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인식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개발하고 지식이나 자원을 선택하여 최적화시키며 일을 진행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효용성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중요성, 따라서 기술 능력에 대한 그 이해도를 한번 우리가 높여보고 있습니다.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문 교육기관의 기술과정 연수,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든가 3급 학교에서 기술교육, OJT 등의 업잡 트레이닝을 줄여서 OJT라고 해요. 업잡 트레이닝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동영상 요즘에는 동영상 통해서 너무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동영상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지런만 하면 충분히 공부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현실감을 느끼려면 학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기술 과정을 연수할 수 있는 거겠죠. 지속 가능한 기술은 이용 가능한 자원과 에너지를 생각하고 자원이 이용되고 재생산되는 비율을 평가하며 자원의 질을 판단하고 자원이 생산적인 방식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기술을 우리는 지속 가능한 기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산업재해는 근무 중 사고로 인해서 사망이나 부상, 유해 물질에 대한 중독, 직업성 질환, 신체적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사실의 발견 및 원인 분석, 해결책 적용 및 사후 처리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기술 이해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이해 능력이란 직장 생활에 필요한 기술의 원리 및 절차를 파악하는 능력이 바로 기술 이해 능력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기술 이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의 개념과 관련 용어, 가정, 직장,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이라든가 과정별 기초 기술, 기술과 인간 및 환경 등과의 관계가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지나가도록 할게요. 이제 기술 이해 능력이란 무엇인가 그 이해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시스템은 인공물의 집합뿐만이 아니라 정치, 과학, 회사,
법규, 자연 자원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술 시스템은 기술적 및 사회적인 면이 결합해서 공존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술 시스템은 사회 기술 시스템이라 부르고 있어요. 소시오 테크니컬 시스템. 발음이 좀 나빠요. 기술 시스템의 발전 단계는 발명, 개발, 혁신 단계, 기술 이전 단계, 기술 경쟁 단계, 기술 공과 단계 등 우리가 구분하고 있어요. 기술 시스템의 발전 단계를 쭉 살펴봤습니다. 기술 시스템의 발전 단계는 각 단계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발명가 따로 있고, 개발시킨 사람 따로 있고, 혁신시킨 사람 따로 있고, 기술을 이전시킨 사람 따로 있고, 경쟁 단계에 진입하고, 기술 공과 단계에 있고, 각각 사람 세대가 다르겠죠. 세대가 다르다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또 발명과 개발 단계에서는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초기 업무를 추진하는 기술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기술의 경쟁 단계에서는 경영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요. 기술 공고화 단계에서는 자문 엔지니어와 금융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기술 혁신 단계에서는 매우 불확실하고 장기간에 걸친 지식 집합적인 그 활동이고요. 혁신 과정의 불확실성은 기업 내 많은 논쟁을 일으킬 수 있고요. 또 조직의 경계를 넘나드는 특성을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또 기술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기술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에디슨식 실패가 있는데요. 또 에디슨식 실패라는 건 우리가 이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더 좋은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거겠죠. 반면 어떠한 보람도 없이 그냥 실패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겠죠. 또한 기술자들은 연구 개발 과정에서 실패를 겪을 수 있으나 이러한 실패는 바람직한 실패이고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패를 은폐하거나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고요. 커다란 재앙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향후 미래 유망한 기술로는 AI, 지능형 로봇, IoT, 친환경 및 자율주행 자동차, 지속 가능한 건축 시스템, 재생에너지 사업 등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겠죠. 이런 것들 사업하는 것도 좋겠으나 이거를 또 경영하는 건 또 경영자니까요. 여러분 경영학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술 선택에 대해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선택의 정의예요. 기술 선택 능력은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기술을 파악하는 능력을 우리는 기술 선택 능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 선택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 선택의 의미와 필요성 살펴봐야 되고요. 매뉴얼의 활용 방법과 기술 선택 방법, 상황별 기술의 장단점과 활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되고 또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까요. 기술 선택 능력, 어떤 기술을 택할 것인가 선택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대학 졸업하기 전에 다양한 자격증도 딸 수 있으면 따는 게 좋겠죠. 기술 선택의 이해. 기술 선택이라 하면 기업이 어떤 기술을 외부에서 도입하거나 내부에서 자체 개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가져올까 내부에서 개발할 것인가 그런 의미 같아요. 기술 선택의 의사결정에는 상향식과 하향식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상향식은 밑에 이제 종업원들, 직원들이 위에 건의하는 거겠죠.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게 있고, 하향식은 위에서 종업원들을 향해서 이런 기술을 배워라 라고 말하는 게 이제 하향식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술 선택을 위한 절차는 사업 전략 수립, 외부 환경 분석, 중장기 사업 목표 설정, 내부 영역 분석, 요구 기술 분석, 기술 전략 수립, 핵심 기술 선택으로 우리가 구분하고 있어요. 벤치마킹으로도 많이 쓰고 있죠. 벤치마킹. 특정 분야에서 성공한 기업이나 상품, 기술, 경영 방식 등을 목표로 합법적으로 배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 하고 싶어 하는지 벤치마킹은 수시로 해 나가야 되겠죠. 친구들 통해서도 배울 수 있어요. 모방과 달리 각각의 장점을 자사의 환경에 맞춰 재창조하는 것으로 신상품 개발이나 조직 개선 등을 우리는 또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벤치마킹 종류는 비교 대상에 따라서 내부에도 있고 또 경쟁적인 것도 있고 비경쟁적인 것도 있고 글로벌화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수행 방식에 따라서 간접적이냐 직접적 벤치마킹으로 또한 구분할 수도 있겠습니다. 벤치마킹 단계는 범위 결정해야 되고요. 측정 범위 결정해야 되고요. 대상 결정해야 되고요. 벤치마킹 결정해야 되고요. 성과 차이 분석해야 되고요. 또 개선 계획 수립해야 되고요. 변화 관리 등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쭉쭉쭉 이게 단계별로 쭉 설명을 쭉 해놓은 것들이에요. 매뉴얼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기구의 작동 방법을 기술해 놓은 지침서로 우리는 사용 설명서, 사용서 또는 설명서 등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겠죠. 합쳐서 사용 설명서가 되는 거겠죠. 매뉴얼을. 우리가 매뉴얼을 군대에서는 교범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알겠죠? 교범. 네. 숙지에 교범 숙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매뉴얼은 제품이나 업무 매뉴얼이 있을 수가 있고요. 매뉴얼의 작성은 내용이 정확하고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또한 사용자의 심리적 배려와 찾고자 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또는 사용하기 쉬워야 되겠죠. 찾을 수 있고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또한 사용하기 편해야 되는 거겠죠. 매뉴얼을 봤는데도 모르겠어요. 작동법 모르겠어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매뉴얼이 잘못되든가 내가 문제가 있든가 뭐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을 통해서 발견한 지식, 정보, 기술 등 무형의 것으로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직접 창작물에 부여된 권리, 즉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식재산권 이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제 기술 적용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적용 능력이라 하면 직장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실무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결과를 확인하는 능력을 우리는 기술 적용 능력 이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기술 적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 적용의 문제점과 해결책, 기술 유지 및 관리 방법, 신기술에 대한 학습과 동향 등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기술 적용 능력의 그 이해, 기술 적용 능력이 무엇이야? 그 이해도를 높여보겠습니다. 기술 적용 형태는 선택한 기술을 그대로 적용한다. 선택한 다음에 불필요한 기술은 과감하게 버린다. 선택한 기술을 분석, 가공하여 활용한다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죠. 또한 기술을 적용할 때 기술 적용의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기술의 수명 주기는 얼마나 되나요? 기술의 전략적 중요도는 어떤가요? 잠재적인 응용 가능성이 있는가요? 등을 우리가 고려해 가지고 기술을 적용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기술 적용 능력의 이해에 대해서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경영자는 기술을 기업의 전략 목표에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또한 효율적으로 신기술을 습득하고 기존 기술에서 벗어나는 능력을 또한 발휘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기술을 효율적으로 평가하는 능력 또한 키워나가고요. 기술 이전에 필요한 능력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신제품 개발 시간을 또 단축하는 능력도 필요할 것이고요. 서로 다른 분야에 걸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능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조직 내 기술 이행을 수행하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기술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누가요? 기술 경영자는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한 거겠죠. 우리가 CEO 이렇게 얘기하죠. CEO. 있잖아요. 이제 행정을 맡는 거예요. 행정 맡아보는 사람. CFO. F는 이제 금융 담당, 파이낸셜 담당하는 사람이겠죠. CTO가 있어요. CTO. 이 T자는 이제 기술 담당 경영자. CTO, 테크니컬. 테크놀로지. 네. CEO가 있고요. 행정 담당자가 있고, 자금 담당자가 있고, 기술 담당자가 있겠죠. 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경영자는 아마 CTO를 아마 일컫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트워크 혁명의 특징은 글로벌로 지식이나 활동이 연결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는 거겠죠. 그게 바로 네트워크 혁명의 특징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내가 예측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정보도 많이 있으므로 개인과 사회의 불안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인간 활동의 향상을 위해서 특별히 중요한 융합기술 등이 있는데요. IT가 필요한 거겠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정보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NT가 필요해요. 나노 기술이나 나노 테크놀로지, 미세한 거, 현미경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거, 나노 기술, 미세한 거. BT, 바이오 테크놀로지, 생명공학 기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 BT 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커지겠죠. CT가 있어요. 컬처 테크놀로지, 문화기술인데요. 이 CT는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아마도 이제 CT가 전 세계를 우리 대한민국이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류가 있고요. 한류 선봉장에 한때는 싸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BTS가 방탄소년단이 또 CT 한류의 가장 선봉장에 서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CT에 이어서 또 뭐가 있죠? 뷰티? K-뷰티가 있고 K-푸드가 있고 많이 있죠? 한복 문화도 있고 한복을 K 뭐라고 그럴까요? 의복, K-의복. 네.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K-푸드도 있고 K-뷰티도 있고 여러분들이 한번 쭉 앞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ST, 항공우주기술. 한때 우리 대한민국이 항공우주기술이 상당히 취약했는데요. 이제는 항공우주기술이 대한민국이 세계에 거의 이제 한 6번째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전투기도 생략하고 있고요. 생산하고 있고요. 전투기 생산하고 있고 훈련기도 생산하고 있고 최신의 전투기도 지금 개발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곧 완공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ET도 있어요. Environment Technology,
환경기술 등이 있습니다. 요 6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앞으로 아마 향후 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문안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보, IT, 인터넷, 한국 세계 최강입니다. CT 세계 최강이고요. 항공기술 세계 아마 6번째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향후 전 세계 기간 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지고 여러분들이 IT, NT, BT, CT, ST, ET를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IT, BT, CT, NT 이게 현재 향후 기간 산업, 미래 기간 산업이라 볼 수 있다면 과거 기간 산업도 있어요. 과거. 그 나라의 그 수준을 말하는 게 이제 기간 산업이라고 말하는데요. 과거 기간 산업을 여러분께 보너스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 과거에는 굴뚝산업이죠. 조선이 있었고 또 하나는 반도체가 있었죠. 반도체. 네. 또 하나는 철강. 네. 중요하죠. 철강이 중요하고 있고요. 또는 항공이 있어요. 항공. 이것도 물론 중요한 거겠죠. 근데 항공은 저기 ST에도 포함되죠. 여기에도 네, 또 들어갑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철강이 필요해요. 철강 있군요. 아, 자동차입니다. sorry. I'm sorry. 자동차가 있는 거겠죠. 이게 향후 과거 기간 산업이에요. 굴뚝 산업인데요. 대한민국이 철강 세계 1위에 포함되어 있어요. 생산량이 보면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지금 1, 2, 3등을 앞다퉈서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저가이면서 뭐 불량품이 많다고 소문나 있고, 일본은 지금 철강 산업 자체가 지금 점점점 소멸되고 있고, 철강 산업은 지금 한국이 세계 지금 거의 탑 수준 1, 2, 3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세계 1등이죠. 압도적으로 1등이죠. 조선도 세계 뭐 1등이죠.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자동차 세계 탑 5 안에 들어가요. 1등이란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탑 5 안에 지금 자동차가 들어가고 있어요. 현대차, 기아차가요. 두 기업을 합치게 되면 생산량으로 봐서 세계 탑 5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항공은 그동안 내놓을 게 없었는데요. 이제 앞서 설명했지만 뭐 수송기도 만들고 훈련기도 만들고 이제는 전투기, 최신형 전투기 4.5단계 수준까지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기간 산업 이 5개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지금 탑 분야, 항공은 지금 한 세계 6번째 수준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이제는 거의 탑 랭킹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기간 산업이고요. 미래 기간 산업은 방금 앞에서 봤던 IT, ET, NT, CT, ST, BT 이게 이제 미래 기간 산업 6가지입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세요.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그래서 과거 기간 산업 5가지에다가 미래 기간 산업 6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